정조 17년인 1793년 조정에 올라온 한 편의 상소가 있었습니다. 전하, 제주도는 수차례 흉년이 들었으나 지난해처럼 추수할 것이 없었던 적은 전에 없던 일이었사옵니다. 이로 인해 굶어 죽은 사람이 수천이요, 설상가상으로 풍수해까지 입어 굶어 죽은 사람들이 배는 더 늘어날 것이옵니다. 헌데 제주 목사 이철우는 밤낮 없이 술에 취해 있고 환곡과 다른 지방에서 이송된 곡식 또한 백성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고 있사옵니다. 그대가 올린 상소가 사실이라면 참으로 큰일이로다. 게다가 제주는 먼 데다가 바다까지 가로막혀 있어서 과인의 교화가 미치지 못하고 있는 듯하구나. 도대체 당시 제주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던 걸까요? (1793년 7월) 아버님, 소자 봉서 왔사옵니다. 왔느냐? 먼 길 오느라 고생이 많았다. 어서 안으로 들어오너라. 한양에 있던 강봉서는 아버지를 뵙기 위해 제주에 있는 고향집을 찾았습니다. 이거 받으십시오. 이게 무엇이더냐? 임금님께서 직접 내린 교지입니다. 임금님께서 직접? 그것은 통정대부의 품계를 내리는 교지였습니다. 아니, 이걸 어떻게? 소자가 아버님을 뵙기 위해 휴가를 시청했는데 임금님을 가까이서 모시는 제주 출신의 신하는 저뿐이라 하여 이런 하래와 같은 성은을 베푸셨사옵니다. 전하! 당시 일을 실록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조선시대는 이걸 품계라고 하는데, 이제 그 계급만 높은 계급을 주는 것입니다. 그 가자를 줬다 하면 80이 되었으면은 그렇잖아도 가자를 줄 거예요. 예, 줄 건데, 그렇잖아서 가자를 줄 때는 일정한 이제 격식이 있습니다. 지방, 우리 제주도 같으면 목사에게 명령을 해가지고, 이제는 조사를 해서 올려라고 해서 주고, 그렇지 않을 때는 또 어사가 올 때에도 가서 이제는 그 찾아가지고 양로를 하고 하라고 해서 준데, 그런 법전이 미처 시행이 되기 전에 임금님이 바로 줬다는 뜻입니다. 제주인 장령 강봉서. 강봉서는 영조 51년인 1775년 과거에 급제했습니다. 당시 영조는 홍문관 제약 이담에게 명해 제주독과 시권의 성적을 매기게 하고 갑신년의 전례에 의거해 강봉서, 장한철, 김경희 등 3명을 뽑고 모두 급제를 내려줬다고 실록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로부터 18년 후인 정조 17년, 강봉서는 장령직에 제수되는데요. 인재를 등용함에 있어 문벌과 더불어 차별 없이 먼 곳에 사람을 거두어 등용하라는 정조의 뜻에 따른 것이죠. 장령이 한 이제 6품밖에는 그 높은 벼슬이 아닙니다.
그래도 이제는 그 장령이나 그 사헌부에 들어갔다고만 하면은 조선시대는 그것은 청직이라고 하고, 소위 이제 조선시대 관리들을 양반이라고 하는데 옥당 양반이라고 하죠. 이제 그래서 이제는 그 관리들 그것을 비행을 적발을 하려고 하면 우선 첫째 자기가 흠점이 없어야 됩니다. 그럴 거 아닙니까? 이제 그래서 그 자관 뭐 비록 말찍이라도 사헌부에 들어갔다고만 해도 벌써 사회에서는 저 분내는 인격적으로는 아주 완성된 분내, 전혀 흠잡을 데가 없는 분내. 장령은 오늘날의 감찰 업무를 맡아보던 관리였습니다. 매해 제주에 흉년이 들어 백성들의 고통이 크다고 들었습니다. 이 실로 어떻습니까? 크다 마다 흉년이야 하늘이 하시는 일이라 어쩔 수 없다 쳐도. 아니, 어찌 그리 긴 한숨을 쉬시옵니까? 한 고을에 목 자는 사람이 저러고 있으니 원. 뭔가 이상한 낌새를 느낀 장령 강봉서. 그는 제주 이곳저곳을 둘러보는데요. 그런데 가는 곳곳마다에는 굶주림에 허덕이는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아니, 이럴 수가. 그럴 것이다 짐작은 했지만 이 정도일 줄이야. 강봉서가 고향을 찾아가기 몇 달 전, 관아에서는 제주 목사 이철훈과 명월 만후 고한록의 술자리가 벌어지고 있었는데, 사또, 이번에 제가 쌀 60섬하고 벼 60섬을 내놓겠습니다. 그걸로 어떻게 좀? 쌀과 벼를 60섬씩이나 내놓겠다? 예, 나리. 굳이 말씀드리자면은 저도 어렵습니다마는 제주 백성을 생각하는 제 마음이라고나 할까요? 이 사람 화통하구만. 좋아. 내 장계에 자네가 바친 쌀과 벼를 60섬씩이 아니라 총 500섬으로 보고를 하도록 하겠네. 500섬이라고쇼? 그렇게까지 할 건 없습니다마는 그래 주신다면야 저야. 여보라, 그 장부를 가지고 오도록 하여라. 예. 여기 있습니다요. 어디 보자. 고한로 500섬. 기부 곡식을 터무니없게 올려놓는 제주 목사. 한잔 드도록 하겠나. 나리. 한잔 하게라 자네. 아이고. 어허, 아니 어떻게 고을의 수령이란 자가 백성들이 굶어 죽고 있는 이 시간에 술자리 어인 말이며 120점이 지나지 않는 기부곡식을 500섬으로 불려 기록할 수 있단 말인가? 이후 강봉서는 자세한 내막을 알아내기 위해 이방을 만나는데요. 이방을 통해 그간의 비리에 대해 자세히 듣게 됩니다. 그리고 현장까지 확인을 합니다. 아니, 그 많은 곡식이 다 어디로 갔단 말이냐? 아이, 소임도 송구할 따름입니다. 이 매번 환곡을 할 때마다 반드시 서너 말의 곡식은 여유로 더 받습니다. 그런데 나눠주는 것은 곡식 한 말과 7, 8대 뿐인데 그 남은 곡식은 어디로 갔는지 도통 모르겠습니다요. 사헌부 감찰 업무를 담당하던 강봉서는 제주 목사 몰래 혼자 감찰에 들어갑니다.
아니, 다른 지역에서 이송한 곡식 1만 포는 전적으로 백성들을 구제하기 위한 것인데 받아들이기에는 큰 말로 받아들이고 나눠주기에는 작은 말로 나눠주니 매 섬에서 2말씩 남아 남은 것을 모두 합하면 1000섬이나 된다. 이런 제주 목사 이철훈의 비리는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거기에다 재해로 탕감해준 쌀 1300여 섬은 아예 장기에 올리지도 않았고 곡식을 나눠준 백성의 수도 2000명에 지나지 않는데 4000명으로 보고했다. 이후 조정에서의 지원과 환곡으로 어느 정도의 구휼이 이루어졌습니다. 관아에서는 그날도 술자리가 벌어지고 있었는데요. 아이고 사또 정말로 감사합니다. 사또 덕분에 한낱 명월의 만우였던 제가 정의 영감에까지 오를 수 있었습니다요. 아, 그렇지. 그게 다 내 덕이지. 자네는 물론 제주 사람들이 이만큼 먹고 살만해진 것도 다 내 덕이지. 응? 내 덕이고 말고. 예, 맞습니다요. 다 내 덕이고 말고. 그런데 말이지. 그런 내게 겨우 이거라니. 이거 너무한 것 같지 않나? 이까지 표리가 뭔가 번듯한 자리 하나는 내주실 줄 알았는데 국사 가소로구만. 이 일은 조정에까지 알려지게 됐는데요. 바로 장령 강봉서가 제주 목사의 비리와 언행에 대해 자세한 내용의 상소를 올렸던 거죠. 국사 가소라니 이런 무엄할 때가 있나? 전하, 지금 장령 강봉세가 아랜 바와 같다면 이는 전하와 조정을 능멸하는 언사여옵니다. 하루속히 불러들여 죄를 추궁함이 옳을 듯합니다. 제주 목사 이철훈의 비리와 언사에 대해 조정 대신들 사이에서는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이에 정조는 다음과 같은 처분을 내립니다. 기민을 구제한 후 잔치를 베푼 것은 4월에 있었고 상을 주는 데에 대한 회계는 5월, 또 그 유서를 반포한 것은 7, 8월 사이인데 상전의 등수가 어떻게 매겨질지 미리 예측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나라 일이 가소롭다는 말은 백성들 사이에서 늘 예사로 할 수 있는 말이니 너무 염려치 말고 단 굶어 죽는 자를 구제하지 않은 것과 구제할 물자를 도둑한 것에 대해서는 철저히 그 죄를 물어야 할 것이다. 이후 정조 임금은 전 교리 심낙수를 안해거사로 임명해 제주로 보낸 뒤 사건의 전말을 조사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제주 목사 이철훈을 파직시킵니다. 기근과 질병으로 죽은 사람들에게 제사를 지내면서 한편으로 이철훈으로 하여금 옥문을 나가서 아무 일 없었던 듯 의기양양하게 한다면 그러고도 나라에 법이 있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각별히 엄한 형벌을 가하고 그 몸에 한하여 사형에서 한 등급 낮추어 외딴 섬에 귀양을 보내 호소할 데 없는 제주 백성들에게 살해하라. 결국 이철훈은 고금도로 유배됩니다. 그리고 상소를 올린 강봉서 역시 인천부로 유배명을 받고 마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지방관에 대한 잘잘못을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그 지방의 질서와 풍화를 해친다는 이유에 섰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이제 피해를 안 간다고 할 것 같으면 딴 데는 모르지만은 그 직접 자기가 모시는 상관만은
뱃을 높은 사람만은 그것을 이제는 감춰줄 것은 안 되지만, 그러나 바로 이 얘기를 않고 이제는 할 수가 있지 않냐. 이제 그런데 이제는 바로 그냥 대놓고 이 얘기를 했다. 이제 그것은 좀 이제는 공손하지를 못하다. 강직하다고 볼 수도 있고, 다시 말하면 그것이 요즘 같으면 이제 이 직책이 이제 사헌부, 지평, 사헌부에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이 몸에 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분네 말고도 강성익이라고 한 분네도 이제 사헌부, 그분에는 지평까지 올라갔는데, 그분네도 그 지방에 대해 가지고 그 흉년이 들었을 때나 세금에 관한 거라든지 한 것을 여러 개 상소를 해서 고칩니다. 그러니까 다른 분야들도 다 과거에서 배설을 했지만은 다른 분야들보단 그 사헌부에 소속이 됐던 분야들이 유독이 이제 그러한 이제 우리 지방에 관한 상소를 많이 올린 것은, 다시 말하면은 본래 그 사헌부에서 하는 직책, 그 비행은 그대로 두고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 거의 몸에 배해서 그랬을 겁니다. 어떤 상황에도 굴하지 않고 직간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장령 강봉서. 관리들의 숱한 비리와 횡포에서 굶주린 제주 백성들을 지켜낼 수 있었던 것은 강봉서와 같은 심지고든 관료가 있었기 때문일 겁니다.